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베를 날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. 나아가 징벌적 배상까지 때린다고 하셨는데 대박입니다. 그리고 뒤에서는 왜 이 지시가 대박인지 정치공학적으로도 자세히 보고드립니다.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처럼 조롱, 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, 징벌적 손해배상,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적었습니다. 그러면서 처벌, 징벌적 손해배상, 사이트 폐쇄, 과징금 등 조치의 공론화를 거론한 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. 이 대통령은 5.18 광주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스타벅스 코리아를 질타하는 등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조롱,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일단 일베 먼저 날리고 그들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DC랑 팸코도 날려야 합니다. 저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. 일각에서는 이대단 표를 생각하면 이게 맞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들은 사회를 좀먹는 사회 악입니다. 아마 여주하면 이거 일베 날리는 게 이대람들 빼고 전 세대가 다 우위라고 확신합니다.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강하게 가야 합니다. 이대람들 얻으려다 더 표를 날아가게 만들 정도로 저들은 질이 떨어집니다. 일단 저 일베 팸코의 주류 세대인 2030 남성들은 투표율이 낮습니다. 대한민국 유권자 모든 연령, 모든 성별 중 가장 낮은 투표율에 변덕스럽고 까다로우며 충성도가 낮습니다.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다가도 딱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쌩 난리를 치면서 미드오픈 타령합니다. 맥주 500에 기본 안주 시켜놓고 요구사항 불편불만 개 많고 시끄럽게 떠드는 진상 손님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신들에게 뭔가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. 누구를 조져달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. 페미를 조져주세요. 말이 페미지 사실상 여성 전체를 뜻합니다.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. 여성 정책 없애주세요. 한마디로 여자들 X되게 해주세요 입니다. 그래놓고 또 여자는 겁나게 좋아합니다. 시알리스 먹는 누구처럼. 아무튼 똥86 조져주세요. 이것 때문에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는데 그 자리가 본인들에게 온다고 착각합니다. 틀딱들 조져주세요. 교통비 혜택 없애달라. 허구한 날 눈먼 돈 타령하면서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데 지들이 무슨 부자인 줄 알아요? 돈도 없어요 지들은. 그리고 노조 조져라, 시민단체 조져라, 장애인단체 조져라, 인권단체 조져라, 환경단체 조져라, 동물 조져라. 아니 동물이 뭔 죄입니까? 아니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혜택을 달라가 아니라 우리 빼고 다 X되게 해주세요가 요구사항입니다. 결국 지들 빼고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가 다 적입니다. 그렇지 않아도 투표율 낮고 결집력 낮고 주대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애들인데 근데 지들 빼고 전부 다 조져달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들어줍니까? 지지난 대선에는 언론에서도 띄워주고 정치권에서도 나는 관심을 가졌었는데 하는 꼴을 보니 답도 없어서 그 후로는 그냥 완전히 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신경을 끄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선거 때나 개돼지들 먹이 던져주듯 여가부 진짜 폐지 이런 거 하나 대충 던진 다음 찍으려면 찍고 말 거면 말고 이 정도로 대할 겁니다.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정말 대단합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합니다. 맨날 무슨 줄만 서고 당권 확보해서 공천만 받으려고 하고 민주당은 지금 내부 권력 다툼만 하려 합니다.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정치하겠다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? 젊은 친구들도 있고 전문직 하시다가 늦가기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죠. 근데 이분들이 처음 정치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? 유권자를 만나러 시장에 가는 게 아닙니다. 줄을 섭니다. 소위 말하는 유력자, 공천권을 쥔 사람, 당내 실세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 바쁩니다. 학연, 지연, 혈연,
사돈의 팔촌까지 타동원해서 나 좀 봐달라고 매달립니다. 왜 그럴까요? 그분들이 인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. 우리 정치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.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장만 받으면 그게 곧 당선증입니다. 짝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. 그러니 유권자 마음 얻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공천권자 눈에 드는 게 급선무인 겁니다. 이게 여의도의 아주 오래된 그리고 슬픈 생존 법칙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런 여의도 문법을 아주 보란듯이 파괴하고 소위 백도 없고 개파도 없이 대통령까지 된 돌연변이가 한 명 있습니다.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죠. 여러분, 성남시장 시절 기억하십니까?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이분은 회의하는 걸 그냥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버립니다. 보통 행정회의라는 게 뭡니까? 공무원들이랑 밀실에 모여서 이거 예산이 부족합니다. 법적으로 어렵습니다. 하면 시장이 그래 그럼 나중에 하자 하고 덮는 게 다반사입니다. 근데 이걸 시민들한테 다 보여주는 겁니다. 시장이 공무원한테 묻습니다. 이거 시민들이 불편하다는데 왜 안 됩니까? 규정이 뭐예요? 대안은 없어요? 이걸 수천, 수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.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거짓말 못합니다. 안 됩니다. 라고 무작정 버틸 수도 없습니다.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을 깨는 방식입니다. 관료들은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해버린 겁니다. 그러니 관료 조직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. 강압적으로 소리 지르고 징계 주는 것보다 시민들의 눈길을 회의실 안으로 끌어들인 건 이게 진짜 무서운 리더십입니다. 여러분, 정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. 권력을 쥐려면 힘 있는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야 할 것 같고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면 그럴듯한 쇼를 해야 할 것 같은 유혹에 시달리죠. 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궤적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. 백이 없으면 국민을 백으로 삼으면 된다. 밀실에서 야합하지 말고 광장에서 토론하면 된다. 저는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. 관료주의의 벽을 넘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행정의 감시자이자 파트너로 참여하는 시대, 이재명 정부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이 기준에 맞춰야 할 겁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.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의 정기 후원은 언알바가 더 많은 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퍼지는 것과 동시에 저에게 큰 힘이 되는데요. 늘 감사드리며 항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.